이렇게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래브를 탈 때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손이 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의 리뷰할 자전거는 바로 캐년의 그레일이라는 자전거입니다. 자, 그래블 자전거고요. 그래블이 외국에선 난리가 났죠. 정말 대세 장르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한국은 외국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타진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물으신다면 간단합니다. 한국은 땅이 작은 만큼 구석구석 시골 어디든지 도로 상태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로드를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은 그래블을 타는 인구나 이런 인기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제 인기가 좋아졌는데 한국은 그만큼 인기가 좋지는 않죠. 이 그래블이라는 장르가 뭐 별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의 도로 상태가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래블이라는 장르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조금은 얇은 MTB용 타이어 같은 거를 장착을 하고 이제 도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포장된 깨끗한 도로가 있고 그리고 약간 아스팔트와 같은 이런 도로가 있고 포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흙길이나 자갈길, 모래길 이런 이제 임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임도를 그래블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MTB로 넘어가면 뭐 이제 완전 산속이나 싱글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깨끗한 길에서 이제 좀 거친 길 이렇게 되는데 요 그래블 같은 경우에는 이 임도까지 그러니까 이 싱글을 제외하고 도로와 비포장과 임도 이 영역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자전거가 바로 이 그래블 자전거 장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로드도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샥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고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형태는 웬만한 그래블들은 다 로드와 지오메트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조금의 양념을 조금 넣는 게 뭐냐면 라이딩을 할 때 조금 편하게 그리고 거친 길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충격 흡수를 조금이나마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을 넣는 거죠. 때문에 그래블 장르에서도 또 여러 개의 장르가 있는데요. 완전 여행용 장르가 있고 그리고 약간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장르가 있는데 이 그레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여행용 편안함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레이싱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포크나 뒤쪽 시트 스테이나 이런 쪽에 봐도 패니어 렉을 달 수 있는 렉홀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완전 장거리 그냥 여행을 하는 그런 투어링보다는 그래블 레이싱, 그래블 코스를 조금 빠르게 그리고 도로에서도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블도 다 똑같은 그래블이 아니라 이런 장르의 그래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거의 증거로 웬만한 그래블 장르의 자전거들은 바로 여기 탑튜브 하단에 홀이 두 개 있어서 여기도 물통이라든지 이런 그 짐 같은 거를 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탑튜브 상단에도 가방을 달 수 있게 홀이 있는 자전거들이 그래블 장르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이 그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 휠만 로드용 휠로 꼽아 놓으면 사실상 그냥 로드로 타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래블 장르 자전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블이 뭐가 좋은데? 그래블이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항상 이제 자전거를 탈 때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자전거라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행입니다. 즐거운 여행을 할 때 자전거로 여행을 하면 그 여행이 더욱더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 자전거라는 건데 그 자전거 여행 중에서 물론 도로를 타고 이런 것도 정말 좋지만 그래블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타고 일반적으로 차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없는 길들 그러니까 자전거로 갈 수 없는 로드로 가기 힘든 길들을 가면서 그런 길을 가는데도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그래블 장르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로드를 타고 가는데 도로를 타고 가는데 저기 뭔가 경치가 좋은 길이 있는데 로드로 가기 힘들죠. 하지만 얘로 간다면 웬만한 곳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싱글 등산 코스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곳들은 다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래블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도 생각보다 그래블에 대한 코스가 많아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한국에서 뭐 아름다운 그래블 100선 이런 코스가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씩 다녀올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하나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최고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될 정도로 좋은 코스를 또 다녀왔거든요. 자, 이제 그레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캐년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레일도 등급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싼 모델은 한 180만 원짜리 알루미늄 모델부터 시작해서 한 600만 원 중반 정도가 되는 스램포스 그러니까 전동구동계를 단 모델까지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포함을 했을 때 407만 원 정도 가격에
카본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카본 포크 그리고 카본 핸들바 그리고 GRX 시마노 GRX 그래블 전용 구동계를 장착을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돼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너무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말 그대로 캐년에서 가장 많이 팔고 싶은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인 것 같아요. 자, 무게는 8.91kg로 구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가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캐년답게 가격 대비 구성이나 이런 상품성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하듯이 저랑 디테일한 것들을 한번 그래도 조금 한번 구경을 하고 긴 얘기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바로 이 핸들바입니다. 플렉스바라고 하는 캐년에서 이제 그랩을 장르에다가 놓고 있는 핸들바인데 이게 플로팅으로 이렇게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통은 핸들바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일체형 핸들바로 2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상단 탑을 잡았을 때 얘가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체중으로 눌러도 훅훅 들어가요. 자, 이게 라이딩을 할 때, 그래블 라이딩을 할 때 이게 덜덜덜덜 거리는 충격 흡수를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를 이 자전거의 리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 뭐 딱히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말할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자전거 제가 알기로는 얘네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때문에 이거를 잡고 라이딩을 했을 때, 그래블 코스를 라이딩을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충격을 줄여줍니다. 실제로도 제가 라이딩을 해보니까 여기를 잡고 타는 것과 여기를 잡고 타는 것과는 충격 흡수를 받아주는 거에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게르기다. 자, 첫 번째 일단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자, 핸들바 그냥 이렇게 이거 없이 이렇게만 돼 있어도 되죠. 즉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분명히 더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그래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운힐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다운힐에서는 이렇게만 타야 되지. 그리고 이게 여기를 잡으면은 이게 두 개 다 잡아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는 충격 흡수가 자, 보세요. 되기는 돼요. 약간 카본이기 때문에 되기는 되는데 탑을 잡았을 때와는 큰 차이가 있죠. 때문에 약간은 이게 조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보기는 좀 특이하고 예뻐요. 보기는. 이 가장 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신기하게 생겼다. 처음 보는 분들이 물어봅니다. 이거 뭐예요? 이 무슨 핸들바가 이거 뭐 2층이요? 뭐 복층이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디자인도 나름 실제로 보면 좀 괜찮아요. 정말 나름 실제로 보면 이 디자인이 괜찮습니다. 예뻐 보여요. 그런데 저는 약간은 그래도 좀 게르기다. 꼭 이 방식을 써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운힐에서 좀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지나 오르막에서 잡아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험로에서는 이 폭이 넓어야 안정적으로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그 라이딩을 하다 보면 돌 막 밟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얘를 잡으면 조향이 불안정해집니다. 조향이. 이게 짧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래서 MTB는 또 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괴력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가 원래 이 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랩을 잡는데 여기 가방을 달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원래 그랩을 장르를 타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백을 하나 답니다. 여기 위치에다가. 근데 이거는 그거를 달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 자전거는 완전 여행용이나 장거리 투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방을 꼭 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전거를 이거 핸들바 예뻐서 내가 이 그레이를 좀 살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자전거가 그냥 단순히 여행용이나 투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약간은 그래블인데도 레이싱 성향을 속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려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구조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얘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못 잡아요. 어차피 얘가 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만 잡는 거지 이거는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 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잡을 수도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면 요거는 정말 평지나 약 오르막에서 승차감을 위해서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태 자체도 완전 블레이드 형태로 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에어로로. 때문에 이 에어로도 좀 이렇게 고려한 거는 알겠는데 근데 어차피 이게 두 개니까 공기 저항을 두 개로 받으니까 하나 원형으로 있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래블 장르다 보면은 다는 게 많잖아요. 뭔가를 여기다가 내가 달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걸 못 달아요. 왜냐면 에어로기 때문에 납작하니까. 보통 웬만한 마운트들은 다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아쉬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거는 레이스 성향, 레이스 성향의 그래블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야 이씨 그거 레이스 성향의 그래블 자전거 가지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안 맞지. 이거는 레이스 성향 그래블인데 라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자전거를 사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좀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한 제가 이제 느껴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가민 마운트나 이런 걸 어디다 설치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밑에 홀이 두 개 있습니다. 에어록 요 홀이. 자 저기 밑에 홀이 지금 시커면서 잘 안 보이는데 홀 두 개가 있어서 여기다가 마운트를 설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부터 이렇게 좀 보죠. 일단 프레임은 역시 캐년답게 예쁘죠? 네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슬로핑이 위로 가면 갈수록 조금 높아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저 스템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서를 넣어 가지고 더 높일 수도 있고 지금 저거보다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맞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단 핸들바 때문에 여기 부분이 공중에 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는 충격 흡수를 위해서 이 C포스트에도 이런 형상을 넣어놨는데요. 이 C포스트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게 충격 흡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체중으로 눌러도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요게 실제로 라이딩을 할 때 체감이 될 정도로 느껴집니다. 아 얘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조금은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일을 해줍니다. 즉 요렇게 공중에 떠 있는 이 바와 그리고 요 안장 덕분에 꽤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40mm 타이어를 장착한 것 치고는 상당히 승차감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구동계는 시마노의 GRX 그래블 전용 구동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구동계가 엄청나게 기어비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앞에 크랭크가 4831이고요. 그리고 뒤는 1134입니다. 1134. 그러니까 기어비를 가장 편하게 썼을 때 31에 34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기어비가 오르막용 세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에 다시 한번 이 자전거의 이제 컨셉 성향을 보여주는 게 이런 부분이죠.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투어링이었다면 얘를 더 작게 했던지 얘를 더 한 칸 36 정도로 크게 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레이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촘촘한 기어비를 포기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GRX 구동계이기 때문에 여기 클러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 클러치를 내려놓으면은 이게 앞으로 잘 가고요. 위로 올려서 잠궈 놓으면 앞으로 잘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은 험로에서 탈 때 이게 체인이 막 달달달달달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약하게 해놓으면은 탈 때 이렇게 텐션이 없어지겠죠. 이게 덜덜덜덜덜 떨릴 때. 그래서 얘를 잠궈 놓으면 기름 잠궈 놓으면은 험로를 탈 때 이게 그 떨리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저는 그냥 항상 잠궈 놓고 온 상태로 그냥 탔어요. 왜냐면 계속 험로를 들어갈 거니까. 험로 들어갈 때마다 이거 온 시키고 나온 다음에 오프 시키고 또 들어가면 또 온 시키고 자전거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잠궈 놓고 온 상태로 타셔도 됩니다. 자 GRX 구동계이기 때문에 특징은 뭐냐면 얘 레버가 좀 큽니다. 다른 그냥 시마노에 비해서. 그리고 뭔가 표면에 살짝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 좀 약간 고무의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 그립감을 위해서겠죠. 그래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레버도 살짝 이 면이 조금 크고 그리고 이 대가리도 그냥 울테그라나 다른 그런 그냥 로드형 구동계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대가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 하는 게 이 그래블은 이게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 타야 되는데 이거 손 모양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흔들리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흔들리는 걸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블을 탈 때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손이 이렇게 후드가 너무 낮으면 이렇게 밖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대가리를 크게 해줘가지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그립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그래블에 대한 이 그레일에 대한 그러니까 그레일 계속 헷갈리네. 그래서 이 그레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자전거는 어떤 분께 추천할 수 있는 자전거냐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진짜 막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속도에 관련돼서 막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자전거는 여행이며
여가이며 뭐 즐기는 거다 이런 거인데 내가 자전거를 2대를 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딱 한 대로 해결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자전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로드도 내가 살 수 있고 뭐 MTB도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2대 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왜냐면은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자면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MTB도 아니고 로드도 아닌 자전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자전거에다가 휠을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휠이 알루미늄 휠이에요. DT 스위스 이게 R1800 스플라인이라는 1800g 정도 되는 25mm짜리 한 60만 원 정도 되는 휠일 겁니다. 타이어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타이어들이 많아요. 그 정도 급이나 혹은 카본 입문급으로 100만 원 초반대에 요즘 카본 휠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28mm나 30mm짜리 타이어를 꼽아가지고 타면 로드입니다. 그냥 그게 로드예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프레임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구성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무거운 것들 달려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여기다가 휠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한 100만 원 초반 정도로 좀 추가를 해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휠만 하나 추가를 하면 로드도 되고 그래블도 되는 자전거를 탈 수가 있는 거죠. 맨날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이 타이어 꼽고 속도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로드와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나죠. 이 자전거가 로드와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뭐라 해도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이 자전거가 왜 승차감이 좋냐? 이거 플로팅 바, 이거 호버바 때문에, 이거 안장이 이것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이 40mm 타이어, 40mm 타이어의 폭과 공기압과 여기서 나오는 승차감이 가장 큰 차이가 나요. 여기다가 더 큰 타이어를 꼽을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다 더 큰 타이어를 꼽는다면 승차감은 더 좋아지겠죠. 여기다가 로드 타이어를 꼽으면, 로드 휠을 꼽으면 그냥 로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그냥 로드예요, 사실상. 이게 지금 아까 8.9kg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카본 휠만 꼽아도 제가 볼 때 8kg 초반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1800g짜리 휠이고요. 이 타이어도 엄청 무거울 거 아니에요. 이게 로드 타이어랑 비교하면 훨씬 무거울 거 아니에요. 8kg 초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뭐 비용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파스포츠나 이런 좀 가성비 좋은 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휠들을 쓰시면 되고, 제 지인분도 리볼트를 타시는데 그래블 휠하고 그리고 로드용 휠을 2개로 운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운용을 했을 때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장르가 바로 이 그래블 장르가 아닐까, 이 그레이를 탈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내가 비포장길을 가지 않을 때는 로드 휠 꼽고, 이번 여행에서는 내가 비포장길을 그래도 좀 가지 라고 한다면은 이 휠을 꼽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성향만 맞다면 굉장히 가격대 구성비나 이런 것들도 아주 훌륭한 자전거, 그래블 자전거 그레일에 대한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간단하다고 해놓고 또 오늘도 말을 또 더럽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안전하게 타시고, 내가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데 수많은 자전거 중에서 그 중에 한 대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아마 한 7월 정도면 좀 물량이 풀리지 않을까, 홈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7월달 예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놓칠 뻔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캐년 자전거를 사실 때는 반드시 한 사이즈 작은 걸 타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모든 브랜드는 S를 탔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X 스몰을 타셔야 되고, 다른 거는 M을 타셨다 그러면 S를 타셔야 됩니다. 보통 제가 다른 뭐 자이언트나 뭐 이런 것들은 S를 타도 맞는데 얘는 이게 S거든요. 근데 저한테 살짝 커요. 근데 그래블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만약에 로드였다면 좀 불편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캐년 자전거를 사실 때 물론 이렇게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사셔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 사이즈 작게 사시는 게 맞습니다. 캐년은 이 독일 놈들이 키도 크고 워낙 팔다리도 길다 보니까 자전거를 기본적으로 좀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사이즈 작게 해놔야지 피팅을 할 때도 피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혹시나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이 몇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